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동국제가 운동 잘하게 생긴 종목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가지고 좀 빠른, 지난주 목요일 날 편입을 해서 이제 철강주가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급등을 했었는데, 시장 트렌드를 계속해서 좀 놓치지 않으려면은 좀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2월달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 도달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누적 수익이 165%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거의 2월달 아직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200%좀 목표 할 수 있게 뭐 최선 다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편입을 해서 200%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뭐 인상하겠다, 아니면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수요 증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장주들이 한동안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됐었던 이런 이 시클리컬 업종들, 뭐 철강이나 뭐 아니면 뭐 화학, 아까 말씀하셨던 뭐 화학 쪽,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체감은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좋지 못할 때가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잘만 포착을 한다면은 충분히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 챙겼던 부분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산업재 쪽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공개방송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장 전에 제가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재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뭐 구리 쪽에 대한 수요도 이제 앞으로 같이 철강 다음 뭐 구리나 화학이나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나 산업재 쪽 관련된 이 테마나 업종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철강 쪽은 지금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클 수는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철강 쪽이나 이쪽은 꾸준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침에 거의 한 5% 가까이 땡겼다가 지금 이제 시가 대비 좀 빠지면서 음봉이 달려주고는 있습니다. 이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정도라면은 우선 수익을 챙겨두고, 그리고 나서 한 14,000, 한 4,500원 정도,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또 바닥을 담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P&H 테크입니다. 최근에 이 BOE에서 이제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납품 이제 기종이 이제 하나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요 기대감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이제 소재 쪽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 관련해서 덕산네오록스나 이런 기업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제일 사실 상승폭이 좀 탄력적으로 붙어준 종목 같은 경우에는 P&H 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갭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시가 대비 조금은 내려왔다가 좀 빠르게 다시 또 아랫골이 달려주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2월 16일 날 편입을 해서 1차 목표가 21,300원 잡았었는데 오늘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22,800원입니다. 22,800원은 결국 이전에 좀 지지받았던 가격대, 이 쌍고점 형성됐었을 때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정도까지는 우선은 좀 가격대가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해서 뭐 저 같으면은 한 11선 정도를 이제 이탈하면은 조금은 잠깐 시장에서 빠져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수익을 좀 지켜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편입했었던 유니드비티 플러스라는 종목도 자, 오늘 자리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내장재 쪽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바닥 이제 마루 있잖아요. 마루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요 부분 또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인맥주도
또 한 가지 엮여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한 가지 테마보다는 두 가지 테마가 좀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 좀 끼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99,200원입니다. 종목명은 SKC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8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 저항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리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최근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자 회사죠. SK 넥실리스가 이 미국 유럽이죠. 유럽 내 이제 스웨덴 기업인 노스보트라는 회사에 이 2차 전지용 전기차용 이제 동박 관련해가지고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최대 1.4조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노스볼트의 최대 1.4조 원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체결이 됐고 2024년부터 5년간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난 6월 달부터 그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에 이제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SK 넥실리아에서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동박이 이제 노스보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 2024년도부터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이 노스보트에 들어가는 이 동박에 대한 수요 그 중에서도 80% 정도를 이제 납품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또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기사들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복수의 이제 글로벌 배터리 고객사하고 중장기 계약 추가 협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공시가 공급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조금 이 기업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SK넥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SKC라는 기업을 이제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노스보트의 이제 SK 넥실리아가 이제 1.4조 원, 최대 1.4조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계약을 이제 사인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간 주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종목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하방 변동성은 시장보다는 조금은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바닥주를 제가 좀 선호하는 측면들도 있어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필수 소재 동박 1위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SK 넥실리스고 이제 그 손자 회사가 SK 넥실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박 쪽 관련해서 롯데그룹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동박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양극재나 뭐 음극재 쪽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 뭐 폐배터리 쪽들 이런 뭐 소재나 아무튼 간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박 쪽도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박 기업 비교를 한번 보시면 뭐 일진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SK 넥실리스의 이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성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전 SKC도 나름대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SKC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특히나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양극재, 이제 에코프로, 빔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고점 부근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좀 전망이나 뭐 좀 최근의 뭐 흐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소재 쪽
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조금은 과하게 올라가기는 하고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들리는 말이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로 조금 더 탄력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와준다. 아니면 뭐 패시브 펀드들이 뭐 하방에 좀 베팅하는 좀 나름대로 그런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나가는 거겠죠. 네. 하방에 베팅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헤지 펀드나 이쪽에서 들어와 물량을 좀 때려준다면은 좀 조정 가능성도 조금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이격 자체가 높은 기업들보다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 기업을 그래도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반영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차전지 소재 다른 기업들처럼 막 양극재나 이쪽처럼 올라간 게 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좀 2차전지를 쫓을 수 있으면서 좀 하방 경직도 나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2차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뭐 추세 자체,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좀 올라왔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10만 7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 12만 3천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